연애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뭐가 고민인지. 그랬더니 3가지 정도로 압축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땅히 만날 곳이 없어요. 두 번째, 연애 시작은 잘하는데 쉽게 끝나요. 세 번째, 이 고민이 제일 많았는데요. 연애 해봤는데 말이 안 통해서 헤어졌어요.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연애를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저는 주변에 알콩달콩 잘 연애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 연애 상담도 해주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연애 꿀팁을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연애 자신감이 쭉쭉 올라갈 거예요. 자, 외모가 평범해도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대화를 잘합니다. 이효리 씨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1타 강사가 공부법을 알려주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출제자의 의도예요. 대화도 마찬가지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의도에 맞게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의도가 공감인데 조언하고 조언인데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남자가 아주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여자랑 통화를 하는 거죠. 나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 시간이 전혀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일 좀 벌리지 말랬지? 도대체 하는 게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어떻겠어요? 잔소리 폭탄이 떨어지니까 싸우죠. 지금은 공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럴 때 대화를 잘하는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힘든 하루를 보냈구나.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상대방이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거죠. 다음으로 2번째 특징은 감탄을 잘합니다. 감탄은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이에요. 진짜? 정말? 어머나. 대박. 이런 감탄을 잘한다면 상대방은 뭐가 좋을까요? 맞아요. 말하는 게 신이 나죠.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느낍니다. 감탄은 당신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심리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의 결혼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아내분을 단체 미팅에서 만나셨대요. 처음에는 예쁜 여자가 눈에 확 들어왔대요. 그런데 결국 외모는 이상형이 아니었지만 자기 이야기에 감탄하고 웃어주던 여자랑 같이 살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자, 3번째, 다정한 말투를 씁니다. 연애할 때 뭐 때문에 많이 싸우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말투 때문에 거슬려서 더 싸움 난 적 있으시죠? 알았어. 뭘 알았는데? 제발 알았어 좀 하지 마. 그럼 알았다는 걸 알았다고 하지 뭐라 그래? 이러고 싸우다가 정작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잊어버려요. 또 별일 아닌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 지하철역까지 우산 좀 씌워줄래? 공주병이야 뭐야. 이렇게 이죽거리면서 우산을 씌워줘요. 그러면 뭐 자기는 츤데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츤데레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외로울 수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다정한 말투는 연애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4번째, 떠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떠보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관계에 집착할 가능성이 커요. 왜 떠보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떠보죠. 내가 선택한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귀다 보면 서로가 1순위가 아닐 때가 있어요. 뭐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든지 자격증 시험이 코앞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는다든지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떠보는 말투로 내 속마음을 막 캐내려고 한다면 너무 피곤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 10가지를 해주는 것보다 진짜 싫어하는 거 하나를 안 하는 게 오래가는 연애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4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다는 거죠. 대화를 잘하고 감탄을 잘하고 다정한 말투를 쓰고 떠보는 말을 하지 않는 실행력이요. 자, 실행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체력에서 나와요. 혹시 드라마 미생 보셨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이 대사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연애예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체력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연애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원래 연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소개팅만 40번 한 남자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40번 소개팅을 하면서 뭘 느끼셨는지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대답이 되게 의외였는데요. 3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1. 맨날 하던 얘기를 또 하는 게 지겨웠고, 2. 피상적인 얘기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3. 내 주말을 이렇게 쓰는 게 아깝다. 이걸 느끼셨대요. 여자가 안 예뻤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쁜 여자도 만났죠. 근데 처음에나 좋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 주제도 너무 가볍고 말이 안 통한다 느끼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배려심이 많고 내향 있는 여자분의 소개팅 썰을 들었는데요. 지인이 소개를 해주니까 마음에는 좀 안 들었지만 한 2번 더 만났대요. 근데 오디오가 빌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발견한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연애 상대를 고를 때 대화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대화의 질이 중요하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2번째는 처음 보는데 말이 막히면 긴장이 되니까 자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 2가지를 풀어주는 장을 마련하면 청춘 남녀들이 좋은 연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 집에 초대한 적이 있어요. 서로 얘기도 잘하고 취미도 비슷하니까 여기서 만나세요. 자꾸 소개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좀 호감 가는 여자분이 있었대요. 근데 저 연락처 좀 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왜냐면 자기는 여기 계속 오고 싶은데 괜히 물 흐려놨다 이런 안 좋은 소리가 나올까봐 눈치가 보였대요.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죠. 제가 그래서 또 알았어요. 계기를 마련해줘야겠구나.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이게 넛지인데, 넛지가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넛지 역할을 해주면 서로가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겠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북시그널을 만들었어요. 이런 분들께 추천하는데요. 다음 중에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1번, 연애할 때 대화가 중요하다. 2번, 나는 인생에서 관계가 소중하다. 3번, 나와 결이 맞는지 충분히 대화해보고 싶다. 4번, 소개팅은 지인 소개라 부담스럽다. 5번, 독서 모임 가서 기웃대다가 눈치 보인 적이 있다. 6번, 연애 모임에 갔다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자기소개만 하다 끝났다. 7번, 커피팅 앱 같은 데 등록했다가 조건 따지며 만나는 게 영 불편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송기령 박사님 신간 호명사회 북토크에 다녀왔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같은 책을 읽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그러면 서로 더 나은 형태의 삶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악서를 읽으면 안 돼요. 악서를 읽는 사람끼리 모이면 가공할 만큼 나쁜 곳으로 빠져요. 그러니 좋은 책을 읽는 분들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책을 같이 읽는 걸 기본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일반 독서 모임과 뭐가 다르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크게 4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연결을 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넛지 역할을 하겠다고. 서로 호감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북시그널은 책과 연애를 융합시킨 체험 콘텐츠예요. 연애를 하고 싶은 미혼 남녀 성비를 엇비슷하게 맞춰서 서로 호감을 느끼면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2번째. 연애책만 읽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게 최고죠.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수학 1타 강사한테 배우면 돼요. 내가 근육을 만들고 싶다면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1타 강사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쉽지 않죠. PT를 매일매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책을 읽어야죠? 그러면 책 중에 책은 뭘까요? 맞아요. 고전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고전 연애 소설만 읽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은 내용은 풍부한데 책은 얇고 가격이 10,000원도 안 됩니다. 자, 셋째,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눠요. 산책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이 나와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요. 정서적 안정감은 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화를 잘 풀어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공간의 심리학이란 책에는 우리가 공원과 숲을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과의 접촉은 필수적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보다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이성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 나란히 걸으면서 싸우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끝으로 4번째 차별점, 대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기억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대화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니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다. 결혼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라. 나는 이 사람과 늙어서도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이성과 대화를 잘하려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나요? 일반 독서 모임에 가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요. 다 같이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토론에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드려요.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질문도 같이 드려요. 처음 만나면 왜 말이 막힐까요? 맞아요. 공통 관심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질문은 같이 읽은 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떻겠어요? 처음 봤어도 공통 관심사에서 대화가 출발할 수 있죠. 그러면 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쉬워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짝이 되면 어떡하죠? 맞아요. 그러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짝은 로테이션으로 모두와 할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유를 찾아보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나도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나랑 맞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네.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괜찮네. 이런 나만의 데이터를 쌓는 것도 연애를 잘할 수 있는 재료가 돼요.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과 뭐가 안 맞았지? 대부분 고민하지 않아요. 슬프고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러다가 사람은 또 사람으로 치유된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연애를 해. 같은 이유로 헤어져. 이렇게 연애 패턴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할 땐 좋은데 끝날 땐 전에 뭔가 같은 이유로 헤어진 것 같은데 찜찜하죠. 결론은 나를 잘 알면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북시그널은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거나 연애책을 읽으면서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모집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클릭하세요. 북시그널은 저에게 좀 소중한 청년들의 요청으로 만들게 된 거라서 특별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제한을 걸어놨어요. 미리 죄송합니다. 나이 제한 있습니다. 돌싱 안 됩니다. 커플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이분들께는 진짜 죄송해요. 백수 안 됩니다.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자기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연인에게 집착할 가능성이 좀 커져요. 누구나 그래요. 에너지를 쓸 곳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거기에 먼저 집중하시고 다음에 꼭 오세요.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누가 오겠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 동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연애에 진심인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100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딱 8명만 있으면 돼요. 이분들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서 제한을 걸어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애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크게 대화를 잘하고 체력이 뒷받침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화를 충분히 연습하고 체력도 키울 수 있게 북시그널을 만들었어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또 건강한 연애를 추구한다면 독서 모임 가지 마세요. 북시그널에 와서 연애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